지금 여기 진딧물 살충제를 뿌리면 진딧물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 며칠 있으면 또 만연합니다. 그 까닭은 용케 농약 피한 놈도 있지만 맞아도 죽지 않는 놈이 있습니다. 이놈들이 또 번식을 하여 만연합니다. 병균은 이 진딧물보다 더 강합니다. 한 번에 다 죽지도 않습니다. 이건 농사를 지어본 분이라면, 방제를 해본 분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손바닥 농부가 쉽게 잡는 해충이 아닌 병균을 그것도 멸균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더구나 지상에 있는 병균도 아니고 땅속에 든 병균을 몽땅 박멸한다고 하니 어찌 들으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네, 밭의 흙, 더구나 과수 등 작물이 심겨진 밭은 더더욱 힘이 듭니다. 본 영상에서 방제하는 것은 봉지에 담긴 흙입니다. 손바닥 농장 채널을 늘 시청하시는 분이야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해마다 가을이면 배추는 비닐봉지에 심어 재배하고 이걸로 김장을 합니다. 비닐봉지에서 이렇게 탐스럽게 자라던 배추가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름병입니다. 한번 당하고는 미리 예방도 하고 정기적으로 농약 항생제로 방제를 하지만 몇 포기는 꼭 걸립니다. 해마다 연례 행사로 무름병이 오는 것은 토양 속에 세균, 즉 박테리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온 밭의 흙도 아니고 봉지에 든 흙, 병균 없앨 수 있습니다. 솥에 넣어 굽거나 백도로 삶으면 멸균됩니다. 그렇지만 수십 봉지의 흙을 솥으로 가열하여 살균한다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격이죠. 그 방법이 어렵다면 다음 방법으로는 토양 살균제로 아예 거기에 담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모두 멸균된다는 자신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농약 범벅을 만들어 그 위에 배추를 키운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산화염소수 이용입니다. 이산화염소수는 관련 영상 때마다 언급하였지만 이 소독제는 락스나 과산화수소수보다 산화력이 좋기 때문에 가장 살균력이 우수합니다. 워낙 산화력이 좋다 보니 해충도 살충한다고 합니다. 이런 산화력은 해로운 병균이나 해충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물은 물론 농약, 아모니아 등 물질까지도 분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확한 홍고추, 잔류 농약 저감을 위해 이산화염소수를 이용한 영상도 올렸습니다만 오늘은 토양 소독에 대한 영상을 올립니다. 아래 표는 이산화염소수 생산 회사에서 한 시험 성적서인데 살균제 농약 사파이어보다 곰팡이 밀도, 즉 병균 밀도를 현저하게 줄였다는 그래프입니다. 이산화염소수가 살균제 농약보다 살균 효과가 더 뛰어나는 것은 여러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살균력은 병균이나 해충뿐만 아니라 식물에게도, 토양 같은 식물 뿌리에도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만큼? 그건 농도와 침지 시간에 따라 다르죠. 이 토양 살균력으로 장차 우리 사과밭에 없어지지 않는 갈반병 소독에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걸림돌은 사과나무 뿌리가 있는 영향입니다. 진하게 많이 치면 살균력은 우수한데 대신 그만큼 뿌리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균력이 살균제 농약보다 높고 거기에다 살충력까지 갖추었지만 농약 대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점이 바로 이 점과 살균 시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식물이 심겨져 있지 않고 한정된 공간에는 이런 제약이 없으니 사용하기도 쉽고 효과 또한 더 높을 것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여기는 이 100ppm짜리 한 리터 한 통이 2만원 가까이 됩니다. 보통 토양 소독하는데 5 내지 10ppm을 한다는데 10ppm으로 친다면 한 통 다 써도 40리터, 2말, 이런 큰 봉지에 담긴 흙 50봉지 충분히 살균하려면 모자랍니다. 이건 대안이 있습니다. 판매 검색창에 보면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중 진한 농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것은 맨 오른쪽 0.9% 20리터 한 통이 4만원 정도, 0.9% 농도라면 9000ppm, 10ppm으로 만든다면 900마리라는 계산이 나오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성비는 좋은데 세상에 다 좋은 건 없죠. 농도가 진하니 다룰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산화염소수 0.9% 농도는 다른 물질 같으면 아주 묽은 농도인데 이놈도 워낙 불안정한 물질이라 산나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눈, 호흡기는 특히 조심하고 손에 묻어도 빨리 물에 씻는 것이 좋습니다. 소독제 중에서 산나력이 가장 좋다고 했죠. 이 산화 속도는 온도가 높고 빛이 밝을수록 빠릅니다. 그러니 농도가 진할수록 뜨거운 낮에 하기보다 이른 아침, 늦은 저녁에 작업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연히 통을 보관하는 것도 마개를 꼭 막고 어둡고 시원한 곳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도 6개월이 경과하면 조금씩 성분 농도가 연해진다고 합니다. 워낙 산화력이 좋으니까요. 우리도 한 통 샀죠. 이걸 덜어서 농도에 맞게 희석하자면 들이 표시가 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말대리 양동이에 물 18리터를 넣고 여기에 9000ppm 이산화염소수 100ml를 섞었습니다. 그러면 100ml 용액을 1800ml 즉 180배 희석한 셈이 되니 50ppm이 되는 거죠. 이걸 식물이는 토양에 주면 데미지가 얼만큼 있을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지금 주는 것은 봉지에 담긴 흙입니다. 통을 열 때 약간의 염소 냄새가 나고 이 용액을 물에 타니 물 색깔이 약간 노란빛을 띠네요. 염소가스 냄새는 락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ClO2가 이렇게 분해되니 약간의 염소가스가 나오는 건 분명하지만 그 다음엔 산소, 이놈은 날아갈 것이고 결국 물만 남게 됩니다. 이걸 물뿌리게 담아 흙이 푹 젖도록 줍니다. 호기심이 많은 손바닥 농부가 50봉지 모두에는 살포를 안 하죠. 여기 농막 앞에 파이프를 엮어 설치한 대 아래 위는 21개 봉지에는 이산화염소수를 살포하고 원래는 복수박을 심었지만 해마다 애플수박을 심는 하우스 어깨 부분은 이쪽은 토양살균제와 농업용 테라마이신 항생제를 섞어 뿌렸습니다. 아다시피 항생제를 섞은 까닭은 주 타깃이 무름병 즉 세균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편은 이산화염소수도 살균제도 살포하지 않는 무처리입니다. 여기 이산화염소수 살포한 봉지가 21봉지인데도 50ppm으로 타서 주는데도 두 양동이가 들더군요. 의도한 대로 되었다면 이 봉지에 든 미생물은 몽땅 사라졌을 겁니다. 무름병균을 비롯한 유익균도 유해균도 지금 이 봉투 안은 무주공산입니다. 어느 놈이나 먼저 우점하는 쪽이 세력을 펴니다. 당연히 사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농기센터에 가서 고초균과 광합성균 이 두 가지 미생물을 분양해 왔습니다. 이걸 물에 타서 이산화염소수 살포한 곳과 무처리한 곳에 흠뻑 젖도록 뿌렸습니다. 살균제와 항생제 처리한 곳에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아직도 살균제가 열심히 토양살균을 하고 있을 것이니까 한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살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배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100% 완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배추에 붙는 병균은 공기 중으로 떠다니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확률보다는 언제나 이 흙에 살고 있는 경우가 훨 많습니다.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입니다. 세 군데 모두 병이 없는 경우와 세 군데 모두 병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어떤 것은 생기고 어떤 것은 생기지 않는, 거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마 11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영상 올림이라면 어쩌면 지금 이건 연습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산화염소수 토양살균 경험을 쌓아 지금 우리 사과나무 갈반병 그리고 단접병, 낙엽 후 이걸 잡으려고 준비 체조 중입니다. 무병균 사과 가온은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